자, 지금부터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디딤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 4.3 사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흐름으로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자, 1945년 8월 15일 저희가 광복을 했습니다. 맞죠? 근데 바로 이제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서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5년간의 최고 5년간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신탁 통치 때문에 좌익과 우익 간에 큰 마찰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휴회가 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이승만의 정업 발언, 그리고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해지니까 영운형 김규식 중심의 좌우합작운동, 마지막으로 제2차 그다음에 실패,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 실패. 자,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엔으로 넘어가니까, 자, 처음에 유엔 총회에서는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엔에서 파견한 사람들을 북한이 방북을 거부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고, 이제 김구 선생님의 남북 협상도 이루어지지만 실패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0날 50총선거가 이루어지고, 자, 이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제1, 2회 구성,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제1헌법이 수립이 되고, 이 헌법이 나온 대로 대통령이 뽑혀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대통령 이승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6.25 전쟁이었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 1개월간의 비극적인 전쟁, 6.25 전쟁, 이거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결국 근데 이 제주도 4.3 사건은 이 모든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통해서 한번 4.3 사건의 흐름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자, 여러분들한테도 이 양식으로 콘넬노트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고 오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 사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실제 수업에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4.3을 접근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길면 여러분들 짜증낼 거니까 짧게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해방을 맞이한 제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여기 한라산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제주입니다. 제주. 자, 그런데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다른 나라로 갔었던 피난민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한 6만여 명 정도 됩니다. 6만여 명의 귀한. 자, 그러면 이 6만여 명이 돌아왔으면 이 6만여 명을 수용할 능력이 제주도에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 만무하죠. 그래서 식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생활 좀 내릴까요? 그냥 쓸까요? 생활 필수품도 부족하고, 품 부족,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펴버렸네. 그리고 때마침 이때 흉년도 닥쳐가지고, 흉년 당연히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때 콜레라도 터지게 됩니다. 콜레라.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부터 이제 미 군정기 아니겠습니까? 미 군정의 일제 관리 또는 경찰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서 행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얘네가 반공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간략하게 설명한 적 있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애국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반공단체가 만들어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서북청년회라고 있습니다. 서북청년회. 줄여서 서청이라고 하죠. 서청. 자, 이런 식으로 제주도 사회는 굉장히 오히려 광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에 이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그다음 이승만의 정읍발업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주도민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 걱정이 된 겁니다. 광복을 했는데 좌익과 우익은 대립하고 있고 갑자기 남북 분단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제주도민들은 너무 싫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너무 혼란기여서 힘든 판에. 자, 그래서 이 불만들이 쌓여서 드디어 1947년 3월 1일날 자 3.1절 기념식에서 여러가지 단독 정부 반대, 그 다음 미군정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4.3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발포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수업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이때 6명이 사망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시위대가 아니고 관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도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찰한테 막 책임을 묻자 오히려 경찰들은 뭐 사회주의자들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답변을 하면서 반응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3월 10일 제주도민 거의 90% 이상이 참여한 총 파업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결된 저항을 미 군정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도 이 새끼네 말 안 듣네, 얘네들 말 안 듣네 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제주도민들은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사상이 불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경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년 사이에 1948년 4월 3일 4.3 무장 봉기가 터지기 전까지 약 2,500여 명이 체포되고 감금당하고 이렇게 강경 진압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1948년 4월 3일날 자, 탄압이변 항쟁이다 라는 구호로 350여 명의 무장대가 무장 새벽 2시 르기에서 무장 봉기를 하게 됩니다. 중심은 남로당 제주도당인데, 자, 어떤 명분이 있었냐면 일단 너무 강경하게 진압을 하니까 이런 탄압에 저항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이 단독 선거. 이제 한 달 뒤면 50총 선거죠. 자, 이 단독 선거 그리고 지금 남북분단 현실화되고 있죠. 단독 정부 반대하는 명분입니다. 이 두 가지 명분을 걸고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까지의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구현대장 김익렬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무장대 총사령관 이제 김달삼이라는 분하고 서로 협상을 맺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 해보자 라고 이렇게 협상을 맺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여러분들 4.3
공항 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 이제 오라리 방화 사건이 있습니다. 방화 사건. 우익 청년들이 오라리 마을에 가서 방화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수업 시간에도 알게 되겠지만 이 모습을 미군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왠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협상이 결렬이 돼버립니다. 결렬.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결렬이 되니까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50총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50선거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50총선거에서 제주도는 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3개의 지역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2개의 지역구는 제주도민들은 이 50선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가서 투표장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산으로 숨어버립니다. 투표장에 안 가고. 그래서 2개의 지역구가 이제 미달이 나서 뽑히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군정은 이 제주도는 이제 미 군정기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제주도민들은 빨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50총선을 통해서, 그 다음 제헌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고, 이 대통령 이승만도 제주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준 지역, 그 다음 사산 봉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다 빨갱이, 결국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이제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1948년 이제 10월 달에 이제 구현대장 송유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현대장. 이 송유찬이라는 사람이 이 해안 지역에서 5km 이내로 다 내려오고, 5km를 넘어선 그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빨갱이로 무장대로 간주하고 사살하겠다, 이렇게 포고를 내려버립니다. 근데 제주도는 아시겠지만 중산간 마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라는 건 오히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려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제주도민들은 그걸 수긍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산으로 숨게 되니까 그 다음에 11월부터 일명 초토화 작전, 다 죽여버리는 작전이 실행이 됩니다. 그 전에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죠. 계엄령이란 건 전쟁 났을 때 내리는 국가가 비상시에, 위급시에 내리는 명령인데, 이거를 제주도에 내려버린 겁니다. 제주도에 전쟁 났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 기간에, 이 초토화 작전 기간에. 그래서 우리 4.3 사건 때 전체적으로 25,000명, 3만 명의 도민이 이제 학살당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70~80%가 이 기간에 이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잃어버린 마을들이 생기고, 고늘동, 대표적인 게 고늘동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동아리 시간에도 찾아가는 고늘동 마을, 그 다음 너무나 유명한 다랑시골 사건. 여러 명이 숨어 있었는데 이제 군인들이 가서 안 나오니까 입구를 막고 토끼몰이 하듯이 불을 태워서 그 연기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니까 이제 연기에 질식해서 죽던가 아니면 빠져나오면 죽여버리는 그런 다랑시골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되게 1949년 1월 달에 되게 최대 학살터였던 북촌 우리 집단 학살. 자, 이런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이 시기 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결국 이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이제 무장대가 거의 다 토벌이 되고 나서 1949년에 쯤에 가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끝이 났냐?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자, 그래서 육지에서도 우리 보도연맹 사건이란 것처럼 잠재적 범죄자를 되게 많이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도 똑같이 잠재적 범죄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잠재적 범죄자다 라고 하는 예비 검속을 실시해서 이제 범죄 가능성만 본 거죠. 그러니까 넌 범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집단 학살해 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금의 현 제주국제공항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종 쪽에 가면 알뜨르 비행장 근처에 서달오름 탄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방폭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자, 결국 이 4.3 사건은 언제 끝났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게 우리 제주도민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게 4.3 사건이고, 결국 우리 4.3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개념 정의하고 있는 4.3 사건은 언제부터냐? 1947년 3월 1일 이 3.1절 발포 사건부터 방금 얘기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약 7년여의 기간 동안 무자비하게 이제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우리는 이제 4.3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흐름도인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